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의 하창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20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전일 굉장히 좀 우려가 됐었던 거와 네. 달리 이제 미중 갈등이 나온 거에 달리 지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좀 시장에 큰 이슈가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강후약으로 좀 흘러갔는데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움직임들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장에서 사실 이제 기관이 좀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과 외인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에서 다소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봤을 때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들 오늘 굉장히 좀 좋고요. 그다음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좀 크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언택트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또 최근에 좀 쉬어갔었던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기획 관련된 부분들,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됐을 때 그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또 미중 간 갈등 지속 관련해서 이러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설명하셨고, 오늘은 뭐 단연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시장의 이슈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장에서 코스피보다 더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이 이제 좀 상승한 다음에 좀 눌리는 그런 국면에 있었기 네. 때문에 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SK 바이오팜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일단 좀 살펴보면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4% 좀 급등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제약도 잘 움직이고 있고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이제 언택트로 좀 집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컨텐츠 쪽이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들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또 최대 수혜가 되는 게 이제 엔터랑 컨텐츠 관련주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더블 호재로 작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좀 잘 움직이고 있고요. 요즘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신규 게임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들, 그리고 일매출이 잘 나오는 것들, 또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실적이 향상이 되거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게임 업종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한동안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 그리고 언택트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엔터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는 개별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섹터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K 바이오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다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나스닥 화이자 백신 희소식의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0%, 저물가 여전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도요타 뛰어넘은 테슬라 시총, 전기차주 비상하다입니다. 테슬라가 일본의 도요타까지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미중 갈등 지속, 관계 개선 수혜주 주목인데요.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또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소식과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계 개선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이죠.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IPO 시장에서 신기록을 세웠던 SK 바이오팜이 오늘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49,000원의 2배인 98,000원의 시초가가 결정된 뒤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현재가는 1,270,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모가에 비하면 159%나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현재 시가총액은 9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공모가 기준인 3조 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또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기업 가치인 5에서 6조 원도 단숨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26위로 단숨에 아모레퍼시픽과 삼성전기를 제쳤는데요. 현재도 2,200만 주가 넘는 매수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SK그룹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주사 SK는 오늘 6%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디스커버리와 네트워크스, SK 케미칼 우선주들은 두 자릿수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SK그룹주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임상 일상 참가자 전원에게 중화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 호조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특히 기술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넷플릭스가 6%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또 앞서 잠시 언급했던 테슬라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에 2분기 차량 인도와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에 대한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로 작년 동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는 멈춘 겁니다. 재난지원금에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물가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7월에는 물가의 상승과 하락 요인이 함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6월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7월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또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개선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최대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SK바이오팜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동시에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말 특히 이 따상에 성공을 하면서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 상한가가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좀 예상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뭐 공모가나 이제 시총 자체가 워낙 작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 상한가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10조 원 수준에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FDA가 승인이 돼서 이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얼마나 잘 활성화가 되는지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내 유일하게 이제 원약부터 이제 기술도 만들어서 제품까지 만드는 이런 흐름들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신약들이 또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또 관련돼서 그냥 단순히 일상 이후에 수출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SK가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SK바이오팜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관련돼서 좀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종목군들로 많이 이제 수급이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연 배우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보조 출연자들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SK바이오팜이 지금 잔량 물량이 지금 2천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또 소외 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조금이라도 그나마 관련이 있는 SK 쪽으로는 한 번 더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는 좀 SK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청약 관련돼서 이제 계좌 개설하고 관련돼서 뭐 나름대로의 수혜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SK도 그렇고 SK증권도 그렇고 사실 이 관련된 이슈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650원 하던 종목이 1,30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때 2배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윗부분 그 전 고점을 좀 크게 큰 하방을 통해서 이제 뚫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빠르게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대응이 늦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횡보하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을 잡고 좀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은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대응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SK로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고 SK증권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좀 주의하시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 1,119.63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248조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머스크는 파티는 시작됐다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잘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한번 비상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저는 다시 한번 비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또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친환경 차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들은 뭐 조선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친자연 에너지로도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움직이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내로 전기차 처음 나오고 지금 또 꾸준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보조금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좀 이런 흐름들은 좀 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3사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이제 종목군들도 잘 움직이겠지만, 일단 이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도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서 볼만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안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고점이어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나 이런 업황적인 분위기에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3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움직임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고 전고점 부근으로 항상 좀 강하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땐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주차에 좀 같이 연관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 단기간에 한번 나왔다가 좀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 지켜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작은 박스권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지금 상단 부분에 있는데 하단 부분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 11만 5천 원, 그리고 중기적인 부분은 요 갭이 있는 12만 7천 원 라인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번 2차 목표가로도 제시가 가능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내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좀 많이 해소해 줄 것이다.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외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중으로도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다시 한번 비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형주들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관련주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고 미국은 홍콩 특별 지위를 철회하면서 관련해서 그 긴장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눈여겨볼 만한, 또 짚어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크게 두 개 보고 있는 게 남북경협주랑 이제 중국 소비주입니다. 그 네. 이유가 사실 이제 뭐 중국 소비주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한한령이 지금 사드 때문에 사실 야기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다시 그런 게 아직 있는데도 관계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중국 쪽에서 지금 자신의 우호군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과 갈등이 됐을 때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네. 국가가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계 개선에 좀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힘을 또 찾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비건 장관이 이제 또 7월 7일에 2박 3일 예정으로 네. 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현대 엘리베이를 어제부터 좀 지켜봤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장에서 일단 좀 급등이 나왔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뭐 엘리베이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고 뭐 유지 보수 쪽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파이 같은 경우 좀 작아지고 있지만 유지 보수로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 무상증자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주들이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는 뭐 화장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좀 뭐 YG 플러스라는 그런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키이스트나 DPC, 뭐 방탄소년단 IPO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한한령 해제의 최대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해당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부분에서 좀 빠르게 이제 눌리게 됐을 때는 이럴 땐 좀 매도해 주시고 다시 아랫부분 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대응하신다면은 단기 급등주들은 좀 대응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 지속으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남북 경협주, 중국 소비주들 흐름 눈여겨보시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을 코스파트너스의 하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분석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또 SK 바이오팜으로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요즘에 또 섹터 쪽에 강화가 되고 있는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한 시각, 특히 중국 소비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그래도 구분해야 될 건 구분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코스피와 함께 어떤 동해안과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주죠. 이쪽이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은 일단 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수 대비해서 특히 최근에 지수의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던 상황 쪽에서 오히려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무거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가 되었었죠. 이 소외를 좀 해소시키는 관점 쪽에서 키 맞추기 관점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그게 다죠. 그런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을 했다고 하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관련된 쪽의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시트립. 이 회사는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항상 한한령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거기서 회장이 직접 뭐 한복도 화사하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이 해제되는 게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큰데 아마 이런 쪽은 솔직히 나왔던 부분으로 봤을 때 단체 관광객이나 뭐 전세기 크루즈 관련된 쪽에서는 전혀 변화가 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개별 여행객들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와의 손잡고 나왔던 어떤 부분 정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진핑 주석이 언제 방한하느냐 이쪽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의 대선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조만간 하반기에도 빠르게 어떤 방안이 결정이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은 대비해서는 좀 약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한국의 여행 수입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중국인 비중이 한 47.6%가 여행 수입 쪽에서 즉 절반 가까이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다른 전체 외국인이 쓰는 비용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50% 거의 2배 이런 식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열망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시점인데요. 하지만 그러면 중국인들이 가장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게 되면 와서 어떤 씀씀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죠. 특히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과는 다르게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점에서 계속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소비 심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쪽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흐름을 볼까요?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실업률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18년도 때부터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이후부터 계속 중국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공이라고 하죠. 청년 쪽에서도의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지금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신뢰지수 특히 소비 심리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기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인들도 윈투를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지금 관련된 쪽에서 지표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어떤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된 쪽의 대표주 그리고 면세점 쪽의 대표주 이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의 흐름들은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계속 작년부터 하향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줄어든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적자까지 보는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고밖에 묶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측하는 대로 3분기나 4분기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안정된다라는 기반이죠. 그에 따른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이쪽에 대한 실적도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쪽인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소비재 관련된 쪽에 대해서 특히 중국 소비주도 소비재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아무래도 실적 부담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겠다. 특히 화장품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국 하이난 쪽에서도 오히려 면세점 한도를 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로컬 업체 쪽에 대한 경쟁력이 계속 증가가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재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요. 이 실적 개선 여부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 동향을 한번 볼까요?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작년 흐름들보다 오히려 지금 4분기를 지나면서 올해 흐름들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트나 기술적인 분석들도 다른 종목들보다 화장품 종목들보다 좀 우상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소비재에 관련된 시각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맥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쪽에 탑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중국 소비재 중에서 상대적으로는 컨텐츠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왜냐면은 컨텐츠주 같은 경우는 비대면 채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변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OTT 시장에 대한 K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한번 볼까요?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아시아 국가 쪽에서 넷플릭스의 일간 탑10에 대한 한국 TV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베트남은 거의 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 편수 중에서 10편 중에 8편들이 다 한국 드라마로 채워지고 있죠. 거기다가 태국이나 대만, 필리핀 모두 다 6편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 K 컨텐츠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뭐 더킹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인기는 없었다. 그래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컨텐츠주에 대한 몸값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컨텐츠주의 대표주자 스틸드 드래곤과 제이 컨텐츠를 봤었을 때 일단 실적 자체는 작년부터 약간 부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지만 특히 제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라고 하는 영화관들이 실적이 못 나오다 보니까 주춤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안정적인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 쪽에 조금 더 가세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적으로는 소비재 관련된 쪽에서 여행 심리를 고려하게 되면 이쪽은 아무래도 변화가 늦을 것이다. 상대적으로는 컨텐츠 쪽에 집중하자라는 쪽에서 실적과 성장성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언택트 관련된 시각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컨텐츠 주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느냐라고 봤었을 때 또 두 종목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JYP 엔터고요. 또 지금 요즘에 또 핫한 게 YG 엔터죠.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트와이스도 인기가 꺾이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인 상대적으로 선방합니다. 한 6% 정도 감소와 함께 내년에 520억대까지 드러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26,000원대, 손절가는 18,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두 번째는 영상 컨텐츠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 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NEW 뉴가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번에 영화 관련된 쪽에서 지금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할인 쿠폰 뿌리고 있죠. 그에 따른 수요와 함께 또 하나는 이번에 영화 반도가 7월 15일 날 개봉됩니다. 반도가 부산행 이후에 4년 만에 나오는 또 좀비 영화죠. 특히 좀비 영화 요즘에 인기가 좋습니다. 살아있다인가요? 이 영화도 요즘에 올해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고가를 한번 찍었었죠. 목표가 비슷하게 한번 들어왔던 오늘 동향인데
1차로는 목표가가 6,500원대가 장기 저항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차 목표가 한 7,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개봉 전에 기대감을 충분히 누리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650원대로 대간 전략 쪽에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가릴 건 가리고 또 해당되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중국 소비주 흐름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5%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위에 카카오도 오늘장 오르면서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8위에 서현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장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7위에 나노엔텍은 오늘장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6위에 웹젠은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웹젠이 중국에서 미오리진 후속작인 전민기적2의 현지 내자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대성미생물, 4위는 TPC, 3위는 크리스탈, 2위는 현대엘리베이, 1위는 SK바이오팜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이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대성미생물입니다. 중국에서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신종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며칠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슈가 오래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스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미생물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짝 시세에 혹해서 물리면 지옥행이다. 얼른 무조건 정리하고 도망가. 오래 갈 테마가 아니야. 역시 거래량은 못 속인다. 삼성중공업처럼 갈걸? 한번 보자. 절반 익절하고 절반은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과연 오늘 올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오래 갈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돼지활병이랑 다른 게 사람도 전염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사실 좀 무섭기도 해서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혀 모르죠 사실. 예. 오래 갈지 아닐지는 앞으로 그쵸.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네.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제 엮어서 이제 급등했으니까 테마성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파루라든지 우진 BNG,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활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대성 미생물까지 뒤늦게 엮이면서 이제 급등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는 파루나 우진 BNG 대비해서는 연결도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주로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성 미생물은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에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윗꼬리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달렸어요. 이게 종가까지 조금 더 이제 눌려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18,000원대가 이제 저항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들이라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계속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차트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절반은 익절하고 절반은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오늘 과연 올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상한가까지 가기는 힘들겠죠, 전문가님? 네,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 절반 매도하신 거는 제가 볼 땐 잘하신 것 같아요. 기술적 고점에서 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상한가에 걸었다.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갈 가능성이 적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에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갔으면 홀딩을 하는 게 맞지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매매가 되려면 상한가를 찍었다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상한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테마주는 다음 날까지 연속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물량을 매도하신 건 잘했고 나머지 절반도 종가까지 보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거나 만약에 정말 의도하신 대로 상한가까지 간다면 다음 날까지 홀딩하고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상한가에 거는 전략은 좋은 전략은 아니니까 지금은 나머지 절반만 시장가로 매도할 타이밍을 종가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에 걸어두는 거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4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DPC입니다. 오늘 일장에 엔터주들 강한 가운데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스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DPC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5,000원 돌파를 해야지 대박주 된다. 제발 오늘 11,000원대 안 깨지면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 종목은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면 늦어. 지금이 기회지. 목표가 3만 원까지 보고 대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번 주에 15,000원을 돌파해야지만 대박주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1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5,000원 돌파 가능하다 보시나요, 전문가님?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3,000원 돌파도 할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12,000원대 저항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걸려요. 이 부분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고 앞서 대성미생물의 차트처럼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이제 하반기 빅히트 엔터, 카카오 게임즈, 대여들 많이 상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빅히트 엔터가 상장했을 때 DPC가 얻을 수 있는 지분 가치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빅히트 엔터 상장으로 관련주를 사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은 2대 주주인 넷마블의 주식을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DPC를 단기간에 단타를 치겠다. 이러면은 굳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넷마블을 보시는 것이 지분 가치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상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PC 15,000원까지를 바라셨는데 조금은 힘들 수 있다. 왜냐하면 12,000원 구간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만약에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2대 주주인 넷마블에 관심을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최근 췌장암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스탑을 좀 들겠습니다. 이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별로.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사실 끌리지는 않는데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에 대한 의견입니다. 16층 주린입니다. 제 머리가 잠시 어떻게 됐나 봅니다. 매집이 아니라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나? 개미들만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 내가 더 바라는 건 없다. 2만 원 언저리까지라도 가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면은 매집이 아니라 그냥 끝난 것 같다라고 이분은 좀 부정적으로 크리스탈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간 모멘텀이 그 췌장암 치료제,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네. 관련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부각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네.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에 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저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를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단 조금 끌어올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제약바이오주들이 며칠간 반짝 반등 정도는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현 시점에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으로 제약바이오주의 기대감이 좀 붙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내가 더 바라는 건 없고 2만 원 언저리까지라도 좀 가달라라고 하셨습니다. 2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능하다 보시나요? 네. 굉장히 좀 바라는 게 많으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15,000원인데요. 오늘 이제 급등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2개 나왔어요. 이게 이제 형태적으로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17,000원에서는 강력하게 또 걸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2차 확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때 노릴 수 있는 1차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17,000원을 이제 돌파한다고 했을 때 뭐 2만 원대를 노리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한두 번 정도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된다면 17,000원 그 이상까지는 노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17,000원 정도의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도 추후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2위 종목 현대 엘리베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충주 공장에 착공을 앞두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별로 안 끌려서 스탑을 들겠습니다. 오늘 계속 스탑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바닥 다지면서 차차 올라갈 겁니다. 오늘 나가면 또 못할 걸? 52,800원은 통곡의 벽입니다. 물리신 분들은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이 종목이 대북주로 보이니 굳이 테마 분류하자면 세력주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게시글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52,800원이 통곡의 벽이라서 통일의 날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멀어 보이거든요. 통일의 날은 어떻게 보세요? 52,800원은. 네, 그러니까 오늘 고점을 포커스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52,800원이니까 네.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건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오늘 고점 12,800원, 13,000원 그 근처에서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곡의 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 무상 증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경협주가 가려면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페코나 빅텍 같은 방산주가 또 움직이려고 살짝 하는 거 보면은 경협주가 이제 맘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매매하시더라도 어디까지나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뭐 남북, 북미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설명, 그래서 스탑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대망의 오늘의 1위 SK바이오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1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시장은 거의 SK바이오팜으로 시작해서 SK바이오팜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자연스럽게 고 의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를 들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0연상 간다. 100만 원 우습게 갈 거고 얼마까지 오를지 기대된다. 지금 못 산다. 살 수 있는 날은 폭락할 때다. SKU 세일 중이니 다들 그리로 오든가. 드디어 매수 체결됐네요. 복권 당첨된 기분 2년 들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정말 뜨거워의 거의 뭐 파티 수준입니다. SK바이오팜 덕분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최소 10연상까지 갈 거다. 100만 원 우습게 갈 거다 하셨는데 10연상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저렇게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네. 99%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공모가를 뛰어넘고 오늘 상한가 갈 것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증거비임이
30조 원 넓게 몰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고 또 FDA 시판 허가 관련된 이슈도 부각된 만큼 시기와 타이밍, 유동성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SK바이오팜은 뭐 상장하면 사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어차피 사긴 어렵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하셔서 이제 물량을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종목은 신규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 잘못해서 들어갔다가 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127,000원은 누가 봐도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라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정하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을 2배, 3배 하루 만에 뛰어넘는다? 성장성이 그만큼까지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풍부한 유동성, 성장성,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으면서 급등하는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으로 급등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급등하되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까지만 보유하셨다가 나오셔야 되고 이 종목을 투자 관점으로 보시려면요. 최소한 2, 3개월, 6개월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저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선은 뭐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계속 관심을 두시다가 한 3개월 후쯤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신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SK바이오팜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언급되거나 하는 종목은 아닌데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띠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IT 부품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전과 모바일, 자동차 다양한 부분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는 게 폴더블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모듈을 납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폴더블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폰도 이제 출시가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장의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테마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테마가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가는 구간의 지지 구간 그게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매수가는 13,3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현재가 이하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인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캠트로닉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매수가는 13,3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전략까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과 핫한 관심주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